오늘 콘텐츠는요, 모션 그래픽, 영상 디자이너의 꿈을 꾸고 계시는 애기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조회수나 수익 이런 거 1도 생각하지 않고 준비를 했는데 뭐냐면요, 도대체 모션 그래픽, 영상 해가지고 어디 취업할 수 있어요? 모션 그래픽 진로 업계에 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00% 도움될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물론 국내 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17년차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송쿠바입니다. 빨리 3년 지나서 20년차 되면 좋겠네요. 짜라란,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17년 정도 경험하고 듣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어느 정도 주관성이 들어간 것들입니다. 최대한 고민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믿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틀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셔도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반영을 해서 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더보기에 넣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건 누구에게 보여주시건 출처만 꼭 표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좆됐고, 자, 일단 영상 디자이너라고 지칭을 한번 해볼게요. 2D, 3D 그리고 요즘에 이제 AI까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2D 모션 그래픽 혹은 영상 디자이너는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같은 걸 활용해서 평면적인 공간에 드로잉, 디자인, 편집 활용해서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디자이너고, 3D는요 시네마 4D, 블렌더, 마야나 맥스 같은 것들이 있겠죠. 게임 쪽으로 간다면 언리얼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3D 기반의 앱을 가지고 모델링, 라이팅, 렌더링, 매핑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3D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혹은 영상 디자이너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AI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포라도 있고 미드저니도 있고, 지금 제가 넣어놓진 않지만 추후에 추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도 채용을 할 때 우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배워두시면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3D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10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2D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모션 그래픽과 디자인을 알려드리고 있죠. 되게 많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영상 편집, 애니메이터도 있고요. VFX, 이펙트, 합성 위주로 만드시는 분들, 세분화를 시키면 더 많겠죠.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는 이 안에서도 모션 그래픽 쪽으로 좀 볼 겁니다. 여기에서도 두 개로 나뉩니다. 인하우스 디자이너와 프로덕션이나 스튜디오 혹은 에이전시에 속한 디자이너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확히 차이 아시나요? 인하우스는요 특정 어떤 기업에 소속된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브랜드, 소속된 콘텐츠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의 일관성을 가져가겠죠. 제가 다녔던 방송국도 전부 다 인하우스 디자이너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프로덕션이나 스튜디오는요 여러 클라이언트의 작업물을 수주하고 제작하는 영상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한다면 외주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징이 다양한 작업을 많이 경험할 수 있고요. 큰 프로젝트, 규모가 큰 것들이, 캐파가 넓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인하우스로 가면요 보편적으로는 연봉이 좀 높고 복지가 조금 더 좋고 안정적이고 워라밸이 좋습니다. 물론 다 달라요. 반면에 프로덕션이나 스튜디오는 장점이 성장이 빠릅니다. 다양한 작업 경험을 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같은 걸 가져가기에도 좋고요.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단점을 보면 인하우스는요 그 브랜드에 속한 작업만 하다 보니까 단순 작업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부속품, 기계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죠. 모든 직장인이 다 부속품이죠. 그리고 조직 관계가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성장의 가능성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물경력이라고 하죠. 그런 게 생길 가능성이 사실 있어요. 반대로 프로덕션, 약간 연봉이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복지도 안정성도 조금 떨어지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워라밸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인하우스를 준비할 때에는 조금 더 실무적인 관점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면 좋아요. 그 기업에 어울릴 만한, 깔끔한, 상업적으로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을 수 있고요. 반면에 프로덕션이나 스튜디오는 포트폴리오의 퀄리티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실력이 없으면은 다양한 작업들을 쳐내거나 이런 걸 소화해내기가 쉽지가 않고요. 진짜 일주일 만에 만들어내고 3일 만에 만들어야 되고, 물론 어딜 가나 그렇죠. 알아요. 사실 저는 제가 14년 정도 회사 다닐 동안 저는 인하우스만 다녔습니다. 프로덕션이나 스튜디오는 들은 얘기 그대로 작성을 했죠. 자, 그러면 저희가 갈 수 있는 진로, 첫 번째는 방송국 쪽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방송국은 뭐예요? 인하우스입니다. KBS면 KBS, MBC면 MBC 이름으로 나가는 영상 콘텐츠를 만듭니다. 대표 회사로는 MKS, CJ ENM, YTN, JTBC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경험했을 때는 수직적인 구조가 조금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좋아졌겠지만. 그리고 데드라인의 압박이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무조건 맞춰서 나가야 됩니다. 연봉은 이게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좀 높죠. 지상파 같은 경우는 제가 있어봐서 알지만 이제 5천이 거의 다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정규직 기준입니다. 그리고 작업은 어떤 프로그램 타이틀이나 아이디, 스팟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방송에 나가는 인포그래픽 같은 것들, 비행 경로라거나 이런 설명하기 위한 모션 그래픽을 제작하기도 하고요. 어떤 스포츠의 룰 설명하는 이러한 모션 그래픽도 만들죠. 이런 것들은 딱 봐도 좀 재밌어 보이죠? 오시안이나 CJ ENM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언제 개봉, 당신의 마음에 이 영화를, 이런 예고편 같은 모션 그래픽 혹은 영상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장점은요, 정규직이 되면 너무 안정적이에요. 뭐 학자금이나 이런 수준들이 복지가 엄청 높아요. 게다가 브랜드 인지도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회사나 잘 들어보지 못한 곳들은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모르지만 뭐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방송국에서 일을 한다라 그러면은 사실 약간 좀 느껴지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멋진 작업물이 아니어도 왠지 이 작업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좀 더 나아 보이는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제가 이거 정말 느꼈던 건데, 빠른 성취감. 방송국은 빠르게 제작하고 빠르게 송출됐는데 내가 만든 게 나가고 있다 그러면 되게 빠른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다만 단점은요, 방송국은요 계약직이나 파견직 같은 게 진짜 너무 많습니다. 정규직을 정말 잘 안 뽑아요. 그리고 막상 여기 있다고 막 그 디자이너들이 좋아할 만한 막 멋있는 타이틀 이런 것들을 잘 안 합니다. 오히려 단순 작업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브랜드에 맞는, 기획에 맞는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결과물보다는 뭐 단순한 것들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방송국은 야간 근무나 뭐 당직 같은 것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2D나 3D 같은 거 선호한다라고 치면은 둘 다 잘할 줄 안다면은 굉장히 유리하겠죠. 프로덕션은요, 대표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나 서울비전, 뭐 덱스터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클라이언트가 의뢰하는 작업을 수주해서 만든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고요. 연봉이 물론 너무 차이가 커요. 대략 연봉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 광고나 뮤직비디오도 하고요. 뭐 CG, VFX 등 정말 웬만한 걸 다 합니다. 그래서 대형 클라이언트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력적 성장 가능성이 진짜 높습니다. 다만 데드라인 압박, 너무 타이트한 일정, 이거 여러분들 외주로 왜 맡기는 줄 알아요? 내부에서 하기엔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촉박하다 보니까 큰 비용을 써서라도 넘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적인 압박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TV 커머셜 찾아서 가져와 봤는데,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면서 그 위에 들어가는 텍스트 같은 것들, 3D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프로덕션에서 만들어서 릴리즈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갤럭시 Z 플립,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성장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성장하죠. 물론 그렇다고 다 혼자 만들진 않죠. 다 파트가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D를 좀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좀 미래적인 걸 봤을 때는 지금 당장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얻어가는 건 분명히 있는 곳이 프로덕션입니다. 자, 스튜디오 비슷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뭔가 감성적인, 디자이너스러운, 아티스트 같은 그런 결과물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듭니다. 디자이너가 좋아하는 작업물이 많고요. 사실 여기에 입사하려면 포폴 수준이 좀 높아야 됩니다. 진짜 예뻐야 되고 본인만의 스타일도 있어야 되고요. 움직임도 잘 잡아야 되고요. 슈퍼베리모, 뭐 언디자인드 뮤지엄, 뭐 그래빗, 뭐 이렇게 윌로우 스튜디오, 뭐 우트 크리에이티브,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역시나 연봉은 프로덕션이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규모마다 다르지만 이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대신 경력이 높아지면은 프로덕션도 마찬가지고 그 폭이 되게 높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빠른 성장 가능성, 좋은 아웃풋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를 차곡차곡 쌓아가기에 좋다. 다만 내 업무에 따라서 좋지 않은 워라밸, 이건 뭐 비슷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받아서 하다 보니까 데드라인에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사를 위해 포트폴리오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 프로그램 타이틀이나 타이틀 시퀀스, 프로모션 영상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막 흔히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보통 모션 그래픽 스튜디오나 프로덕션에서 많이 만듭니다.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안 만들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멋있죠? 예쁘다, 예뻐. 게임 쪽으로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게임 회사도 다른 회사의 어떤 외주,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하우스죠. 안정적이기도 하고 워라밸도 좋고 수평적인 문화 구조를 가졌다라고 들었습니다. 넥슨, 넷마블, 뭐 NC소프트, 뭐 카카오 게임즈, 스마일게이트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협업을 많이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이 제가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되게 높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여금 같은 것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PV, 프로모셔널 비디오나 트레일러, 시네마틱 영상, 뭐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합니다. 복지 같은 게 엄청 좋은 걸로 들었고요. NC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서 식사 배달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시는 분들. 여기 보면은 3D 선호를 안 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게임 회사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3D가 엄청나게 필수는 아닙니다. 당연히 할 줄 알면 좋은 거죠. 그리고 어떤 출시 전이나 업데이트할 때 갑자기 일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기간에 바빠질 수 있다. 뭐 이런 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웹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PV 영상이지만 이런 것들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홍보하는 영상, 저런 영상들은 또 다른 곳에서 받아서
그 위에 글자도 얹고 그래픽도 얹는 거겠죠. 이런 게임 트레일러 이런 것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작업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애니메이션과를 졸업을 했는데 제 주변에 이제 게임 쪽으로 가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와 진짜 복지나 이런 것들이 계속 다니십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IT 쪽. 네, IT 쪽은 대기업 쪽으로 본다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 토스, 삼성전자 뭐 이런 게 있겠죠. 복지나 근무 환경 말할 필요 뭐합니까? 다만 대기업에 가면은 드디어 난 성공했어. 진짜 멋있는 거 많이 만들겠지? 안 그럴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 예쁘게만 만드는 것보다 정말 그 기획에 기반해서 근거에 기반해서 혹은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서 디자인을 만들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자유도가 역시나 제한이 되고 반복 작업 같은 걸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여기도 인하우스잖아요. 인하우스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연봉 미쳤죠. 이런 대기업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상여금 같은 걸 합하면 더 높을 겁니다. 계시는 분들 댓글 부탁드려요. 서비스 소개 영상이나 마케팅 콘텐츠 같은 것들 혹은 뭐 프로토타입 같은 것들을 만들겠죠. 장점은요. 뭐 어떤 것이든 브랜드 파워를 가진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안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기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브랜드 파워를 가진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고요. 디자인, 모션 그래픽, 뭐 영상 예쁘게만 만드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물론 예뻐야죠.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이유가 시각적으로 심미적으로 뛰어난 걸 만드는 사람을 뽑긴 하니까 당연한 거지만 정확히 어떤 기획이나 근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서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것들을 제작하는 걸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워라벨이나 복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최상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토스 링크를 가져와 봤는데요. 글 읽어보시면은 이 영상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토스 그래픽 디자인 팀에 대한 어떤 일 같은 것들, 어떤 작업을 하는지 되게 다양한 걸 하고 있습니다. 토스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부럽다. 2D라는 게 뭐 그림을 잘 그린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시각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들, 구도, 뭐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겠죠. 교육이나 쇼핑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교육은 특히나 요즘에 많이 늘었죠. 워낙에 플랫폼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클래스 101, 패스 캠퍼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쇼핑은 뭐 LG 홈 쇼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역시 여기에도 2D를 선호를 좀 하는 편이겠죠. 왜? 인하우스고 내부적으로 빨리 쳐내야 되는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봉이 낮진 않을 겁니다. 워라벨도 챙겨갈 수가 있겠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자유로운 근무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수평적인 거죠. 쇼핑 같은 것들은 트렌드를 또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쇼품 관련해서 경험을 쌓기 좋을 거고요. 교육 쪽은 좀 단조롭게 영상을 많이 만든다라고 듣긴 했습니다. 반복성 이거는 뭐 어떤 인하우스라고도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패스트 캠퍼스에서 편집을 해서 만들어주신 바이럴 콘텐츠들이겠죠. 유튜브 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라기보다는 좀 영상 편집 이런 쪽으로 가게 되겠는데 샌드박스나 뭐 트레저 헌터 뭐 이런 곳들이 있겠고요. 콘텐츠 중심의 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기획부터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종합적인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촬영도 해야 될 수 있고요. 편집은 당연히 해야겠죠. 콘텐츠의 감각을 올리기가 좋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뭔가 끝까지 제작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확보하기에도 괜찮겠죠. 뭐 유튜브나 어떤 진짜 바이럴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요. 트렌드에 맞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맞죠. 하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경험을 쌓기에도 좋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단점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디자이너라기보다는 콘텐츠 제작자, 콘텐츠 디자이너 약간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드라인 압박도 있고요. 사실 이런 유튜브 같은 곳에서는 뭐 3D 같은 게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쓸 시간이나 있겠습니까? 빠르게 2D 모션 그래픽으로 쳐내야 된다는 거.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의 진로로 갈 수 있는 마지막 프리랜서가 될 수가 있겠죠. 프리랜서 뭔지 아시죠? 스스로 혼자서 일을 수주받아가지고 자율성 있게 일을 하는 거고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은 플랫폼도 있죠. 크몽이나 숨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나를 홍보해서 개인 SNS 같은 것들 있죠. 인스타나 비엔스 같은 것들로 홍보해서 일을 수주할 수도 있겠죠. 연봉의 상한선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1억도 벌 수 있는 거야. 1억이 뭐예요? 2억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1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트, 비트코인 같은 거죠. 영상 편집, 인트로, 뭐 홍보 영상 같은 것들을 제작할 수가 있겠죠. 장점이 뭐예요? 내 스스로 근무 강도나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무 강도가 높아지면 많이 벌겠죠. 근무 강도를 낮추면 아사하겠죠. 그리고 본인의 브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내 이름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존코바라는 이름으로 차곡차곡 제 브랜드를 쌓아간 것처럼요. 요즘에는 또 인스타나 비엔스 덕분에 해외 진출도 많아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영어를 사실 저도 되게 못하지만 챗GPT 있잖아요. AI 있잖아요. 이런 걸로 번역을 하면은 해외 빅테크 기업과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꽤나 있습니다. 수입의 불안정성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부 해야 돼요. 뭐 고객 응대, 클라이언트의 응대, 혹은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프리랜서는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허쉬위시라는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뭐 인포그래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프리랜서로서 성공하게 되면은 스튜디오나 에이전시의 대표가 되겠죠. 프리랜서 특징은 2D를 선호한다. 보통 규모가 큰 것들은 어디로 가요? 다 스튜디오로 갑니다. 그래서 2D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의 업을 진로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면은 무조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회사들은요, 이렇게 계정을 노션에다가 정리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사실 여기는 이제 인하우스보다는 모션 그래픽 스튜디오나 프로덕션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본문에 남겨둘 거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공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꼭 공유를 하실 땐 출처 표기하는 거 아시죠? 약속.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션 그래픽 관련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